안녕하세요. 따뜻한 사연을 전하는 황금빛 동행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사람인데 어느 날 함께 식사를 하고 나서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뀐 적이 있으신지요? 우리 어르신들은 늘 말씀하셨죠. 사람은 밥을 먹어봐야 안다고요. 그런데 이 오래된 속담이 현대 심리학에서도 인정받는 지혜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왜 사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함께 밥을 먹어봐야 하는지, 식사 자리에서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알아볼 수 있는 특별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마을 회관에 모여 함께 밥을 먹으며 이웃의 인품을 알아보곤 했습니다. 지금도 중요한 계약이나 인연은 식사 자리에서 시작되지요. 왜 그럴까요? 식사 자리는 긴장을 풀게 만듭니다. 사람은 먹을 때 방어벽이 낮아지고 평소에 감추고 있던 본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특히 밥을 먹을 때는 사람의 습관이 그대로 나타나는데 이 습관이란 게 참 묘합니다. 의식적으로 꾸민 행동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본 모습이니까요. 제 오랜 친구 중에 김 회장이라는 분이 계신데 사업하면서 인재를 뽑을 때 반드시 식사 자리에서 최종 면접을 본다고 합니다. 사람은 밥 먹는 모습을 보면 다 안다는 게 그분의 지론이었죠. 이제 본격적으로 식사 자리에서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아볼 수 있는 포인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을 보기 전에 잠시만 시간을 내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동창회가 열렸습니다. 웨이터가 실수로 물을 엎질렀어요. 그때 한 친구가 큰 소리로 화를 냅니다. 뭐라는 거야? 옷이 다 젖잖아. 관리자 불러와. 반면 다른 친구는 웨이터가 당황해하자 괜찮아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죠. 천천히 닦으세요 라며 오히려 웃음으로 응대합니다. 이 두 사람, 누가 더 품격 있어 보이나요? 제가 60년 넘게 살아오면서 깨달은 건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종업원, 택시기사, 청소 노동자. 자신보다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보입니다. 실제로 저는 젊은 시절 한 중요한 거래처와 식사를 했는데 그분이 종업원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거래를 포기한 적이 있어요. 그 후로 그 사람이 다른 회사들과의 거래에서도 신용을 잃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옛 속담에 윗사람에게는 아첨하고 아랫사람에게는 횡포를 부리는 자를 조심하라는 말이 있죠. 종업원에게 친절한 사람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인생의 동반자로서도 사업 파트너로서도 믿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바쁜 세상에서 종업원이 실수했을 때 그 순간에 보이는 반응이 가장 솔직한 모습이에요. 너무 화를 내거나 모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 통제력이 부족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진짜 모습이 궁금하다면 그 사람이 종업원을 어떻게 대하는지 유심히 살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상대방의 품격과 인성을 꽤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점은 음식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뷔페에 가본 적 있으신가요? 그곳에선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차례를 기다리지 못하고 새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먹지도 못할 양을 한꺼번에 접시에 담아와 결국 반 이상 남기고 갑니다. 반면 음식을 적당히 담아 깨끗이 비우는 사람, 밥알 하나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도 있지요. 제 은사님 한 분은 항상 음식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인생을 말해준다고 하셨어요. 음식을 낭비하는 사람은 다른 자원도 함부로 쓰는 경향이 있고 음식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인생의 다른 측면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30년 전
아직 제가 중소기업을 운영할 때였습니다. 한 번은 거래처 사장님과 식사를 했는데 그분이 밥을 먹다가 젓가락으로 반찬을 뒤적이며 골라 먹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은 사업에서도 이것저것 챙기려다 결국 많은 부분을 놓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업가는 식사할 때 항상 자신의 그릇을 깨끗이 비우고 음식을 남기지 않았어요. 그분은 나중에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늘 한 그릇의 밥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가르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태도는 자원 관리 능력,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삶을 대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거울인 셈이죠. 여러분도 누군가와 식사할 때 그 사람이 음식을 어떻게 대하는지 관찰해 보세요. 함께 사업을 하거나 인생을 나눌 파트너라면 더욱 중요한 관찰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목할 점은 사람이 기다림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오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짜증을 내며 직원을 재촉하고 심지어 큰 소리로 불평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여유롭게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거나 창밖 풍경을 즐깁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태도의 차이입니다. 제 친구 중에 정 선생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은퇴 전 대기업 임원이었는데 늘 모임에서 음식이 늦게 나와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좋은 음식은 기다릴 가치가 있다며 여유를 보이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의 직장 생활에서도 장기적 안목으로 인내하며 큰 성과를 이뤄낸 사례가 많았습니다. 반면 조금만 기다려도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들은 인생의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인내심도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당장의 만족을 참지 못하는 사람이 장기적인 성취를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세대는 전쟁과 가난의 시대를 견디며 인내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그 인내가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음식을 기다리는 짧은 시간조차 참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의 긴 여정에서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인생도 여유롭게 살아갑니다. 조급함 없이 때를 기다릴 줄 알고 결과를 서두르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네 번째로 식사 자리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대화의 균형입니다. 가족 모임이나 친구 모임에서 자기 이야기만 계속하는 사람 보셨죠? 마치 자신이 모임의 주인공인 양 대화를 독점하는 사람 말입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적절한 질문으로 상대방이 이야기할 기회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모시던 사장님은 식사 자리에서 항상 직원들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나? 가족들은 잘 있나? 하고 물으셨어요. 그리고 정말 관심 있게 들으셨죠. 그 사장님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충성도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임원은 늘 자신의 업적과 경험담으로 식사 시간을 채웠습니다. 그분 밑에서는 직원들이 오래 버티지 못했어요. 대화의 균형은 경청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경청은 단순히 침묵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지요. 좋은 리더, 좋은 배우자, 좋은 친구는 모두 뛰어난 경청자입니다. 우리 세대의 속담에 말 많은 집 장마 쓰다라는 말이 있죠. 자기 말만 하는 사람 주변에는 진정한 인연이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은퇴 후에는 특히 말하기보다 듣기가 더 중요해집니다. 지혜는 말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많이 듣고 생각해서 얻어지는 것이니까요. 식사 자리에서 균형 있는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식사 자리에서 벌어지는 위기 상황에서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음식을 엎지르거나 젓가락을 떨어뜨리거나 갑자기 소화가 안 되는 상황. 이런 돌발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제 막내 며느리 이야기를 해볼게요. 몇 년 전 설날,
처음 시댁에 온 며느리가 떨리는 마음에 국그릇을 엎질렀습니다.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는데 며느리가 당황하는 기색 없이 죄송합니다. 제가 치울게요라며 미소로 대처했어요. 그 모습에 우리 가족 모두가 감동했고 오히려 더 편안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반면 비슷한 상황에서 당황해서 남 탓을 하거나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테이블이 흔들려서 그랬어요. 또는 누가 내 팔을 쳤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식이죠. 위기 상황에서의 반응은 그 사람의 훈련된 정신을 보여줍니다. 평소에 자신을 단련하고 인격을 갈고 닦은 사람은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사람은 급할 때 알아본다고 하셨죠. 위기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고 솔직하게 책임을 인정하며 상황을 품위 있게 수습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품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인생의 큰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사업의 실패, 건강의 위기, 가족 문제.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식사 자리에서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종업원을 대하는 태도, 음식을 대하는 태도, 기다림의 태도, 대화의 균형,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이 5가지는 단순한 식사 예절을 넘어 그 사람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제가 7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은 진정한 인품은 화려한 겉모습이나 말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행동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특히 밥상에서의 모습은 가장 솔직한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누군가와 중요한 인연을 맺기 전에 함께 식사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혹은 식구들, 친구들과 함께 식사할 때 이 5가지 포인트를 떠올려 보세요. 놀라운 통찰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공자께서는 사람은 3가지로 알 수 있다. 술을 마실 때, 돈을 다룰 때, 화가 났을 때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식사할 때를 추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식사 자리에서는 어떤 지혜를 발견하셨나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식사 자리에서의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 제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음에도 인생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더 풍성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식사 자리에서 사람의 진면목을 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꼭 들려주세요. 사람을 알려거든 밥상에서 먼저 살펴보라. -2 오래된 지혜가 여러분의 인연을 더욱 값지게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황금빛 동행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와 댓글로 더욱 풍성해지는 황금빛 동행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